일어나는 일은 바꿀 수 없다. 장자는 자연스러움을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자연은 그저 산과 바다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조화이기도 하다. 우리는 각자의 성격과 뜻을 갖고 태어났는데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장자는 말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맞춰 사느라 힘든 사람은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타인의 감정에 대해 내가 안절부절 못할 필요는 없다. 타인의 감정에 맞춰준다고 해서 그 감정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도 없다. 그저 한때 일어나는 일이라 바꿀 수가 없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쳐 버리는 게 상책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 생각이 다르다. 절대로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으로 갈등을 겪을 필요는 없다. 꼭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보면 되는 것이고, 봐야 할 사람은 그저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변하지는 않는다. 그 사람이 스스로 변하려고 할 때 변한다. 도에 따라 살라. 샘이 말라 바닥이 드러나면 물고기들은 입김과 거품으로 서로를 적셔준다. 그러나 이처럼 극한 상황에서 서로 돕는 것보다 넓은 강이나 호수에서 헤엄치며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 것이 훨씬 자유롭다. 요임금을 칭송하고 거림금을 악인이라 비난하는 것보다 둘 다 있고 도에 따라 사는 것이 훨씬 자유롭다. 자연은 내게 육체를 주어 삶을 이어가게 하고 세월에 따라 늙도록 만들어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게 하며 죽음을 주어 나를 쉬게 한다. 왕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백성의 삶이 결정된다. 하지만 장자는 그런 왕의 영향력에서도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다. 윗사람의 말보다 도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만약 당신이 고위직인 상사 앞에 서면 무슨 일을 해도 긴장될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을에 그렇듯이 혼자 있거나 만만한 인물과 같이 있게 되면 풀어지기 마련일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태도이다. 누가 보고 있건 보고 있지 않건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장자는 강조한다. 앞으로 당신은 여러 사람과 여러 상황에서 일을 하겠지만 환경 핑계를 대지 말자. 스스로의 겸허한 태도로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라. 그러면 세상은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일이 더 즐거워지고 모든 상황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외발 짐승인 기는 많은 다리를 가진 노래기를 부러워하고 노래기는 뱀을 부러워하고 뱀은 바람을 부러워하고 바람은 눈을 부러워하고 눈은 마음을 부러워한다. 서로에게 자신이 가지지 않는 것만을 본다면 세상에는 부러운 것 천지이다. 그러면 질투심도 나게 되고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남보다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 세어보면서 살아보자. 그러면 세상에 감사한 마음도 들고 훨씬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질투는 경쟁이 있어야 생기는 감정이다. 그것이 직접적인 경쟁이든 간접적인 경쟁이든 말이다. 같은 대상에 대해 경쟁을 해서 지거나 혹은 남이 그저 잘 되더라도 질투는 생길 수 있다. 결국 질투는 경쟁에서 졌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이다. 남보다 잘 되려는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투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질투만 한다면 매우 부정적인 감정이 될 수 있다. 경쟁에서 지면 정당하게 이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이긴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질투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질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과 현실과의 차이가 바로 질투이기 때문이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부러워하거나 질투만 하지 말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그리고 스스로를 긍정할 때 비로소 인생에서 이길 수 있다. 좋은 나무가 먼저 죽는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지만 쓰임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장자는 말했다. 오히려 쓰임 받음으로써 하늘이 내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는 것이다. 반대로 쓰임받지 못한 불길한 존재들은 신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생명을 다하게 되어 천운이 따르는 존재라고 보았다. 회사에 취직되어 기뻐할 일도 많겠지만 회사 일에 지쳐 병에 걸려 일찍 죽는다면 그만큼 불행한 것도 없을 것이다. 장자는 이미 과거에 이런 사실을 알고 쓰임 받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이런 통찰력을 보여준 것이다. 나무로 보자면 보기 좋은 나무들은 모두 그 나무가 완전히 자라기 전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우리도 재능이 보이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하도록 압박이 들어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너무 초기의 압박 때문에 미처 꽃 피우지 못하고 그대로 시들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우리는 인생 전체 동안 즐거운 삶을 살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기에 세상에 나가 쓰임 받는 것이 옳다. 장자는 이를 경계하여 이런 글을 남긴 것이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무조건 일찍 성공 가도를 달린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모두가 단점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느 순간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자신의 단점만을 보고 채찍질하며 조바심을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방향을 맞게 가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기회의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고 당신에게도 인생의 황금기가 적절한 시기에 찾아올 것이다. 긴 것을 잘라서도 짧은 것을 이어서도 안 된다. 가장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타고난 참모습을 잃지 않는다. 그러므로 발가락이 붙었거나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 육손이라도 스스로 불구라고 생각하며 비관하지 않는다. 길어도 남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짧다고 부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물오리는 비록 다리가 짧지만 길게 이어주면 오히려 괴로워할 것이다. 하게 다리 또한 길다고 그것을 짧게 자르면 슬퍼할 것이다. 본래 긴 것은 자르지 말아야 하며 짧은 것을 이어서도 안 된다. 남과 비교하며 늘 근심에 잠겨 있을 필요는 없다. 생각해보면 인의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 아니다. 먹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근심이 많겠는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비교이다. 하지만 장자는 이런 비교의식을 떨쳐버렸다. 오리 다리가 짧다고 이어주지 않고 하게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않듯이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면 그 삶 자체가 행복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각각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자신의 특색과 성격에 맞추어서 자라나는 게 옳다. 그러니 남보다 못하다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심하게 다그치지 말자.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장단점과 길이 있기 마련이다. 겸손하면 사랑받는다. 양자가 송나라에 갔을 때 어떤 주막에서 겪은 일이다. 주막의 주인에게는 2명의 첩이 있었는데 한 명은 미인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추녀였다. 그런데 주인은 뜻밖에도 추녀를 예뻐하고 미인은 구박하였다. 이상하게 생각한 양자가 주인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주인이 그 까닭을 말했다. 미인은 자신의 외모만 믿고 건방지게 행동합니다. 그런 그녀가 제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못생긴 여자는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이런 행동 때문에 저는 그녀를 좋아합니다. 제자들아 명심해라.
겸손하게 행동하면 어디서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안다면 하늘로부터 주어진 능력이나 외모에 대해 불평하는 마음을 줄일 수 있다. 조금 부족하게 주어졌더라도 마음을 가꿈으로써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조금 안다고 잘난 체 하지 말라. 조금 안다고 잘난 체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기간 사는 자는 오래 사는 자에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그러함을 아는가? 아침 버섯은 아침과 저녁을 알지 못한다.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짧은 기간 사는 것이다. 인간도 전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하루살이보다 더 짧은 삶을 살고 있다. 당연히 사회에 대해 아는 것 역시 미미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조금 안다고 잘난 체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그래서 장자는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물은 낮은 대로 고인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에게 사람이 모여든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극하게 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만한 사람에게서는 사람이 떠나간다. 죽음은 자연의 순리다. 당신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자는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장자는 태어나고 떠나는 것은 그저 하늘의 뜻이라고 했다. 장자의 말에 따르면 하루살이의 삶도 찰나에 비하면 무한에 가까운 삶이고 몇백 년을 산다고 해도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순간일 뿐이다. 이처럼 장자는 하늘에 순응하는 운명적인 태도를 취했다. 어찌 보면 순응적이고 소극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게 옳다는 것이다. 죽음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렵고 슬픈 감정을 떠올린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의 것으로 이야기를 바꿔보자. 우리가 태어나는 가정 환경이나 성격 같은 것을 생각해보자. 그것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당신의 부모를 당신이 선택한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자신의 성격도 자신이 선택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장자는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하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운명론적인 삶은 세상의 삶을 달관하는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인내하는 자보다 달관하는 자가 삶을 즐길 수 있다. 장자의 핵심 철학은 비움입니다.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는 젊은이에게는 조금 낯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자의 철학은 현대의 젊은이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 것들로 내면을 채우는 것이 아닌 자신의 본연의 마음과 만나는 비움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비우라는 장자의 가르침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개성과 특징에 맞는 자신만의 것을 발견해 가꾸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펙 쌓기의 한 줄 세우기가 아닌 자신만의 단 한 가지를 발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장자의 철학은 공자와는 다릅니다. 배움을 강조하는 공자가 당신을 압박한다면 비움을 중시하는 장자는 당신에게 휴식을 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은 장자의 비움의 철학을 배울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포지셔닝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저자의 노력이 무의에 끝나지 않도록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 현실을 바꾸어 갔으면 합니다.